그 부일장학회에서 정수학회로 넘어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그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굳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공익재단으로 새롭게 거듭나거나 장학회 명칭을 비롯해서 이사진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굳이 운영상에 문제가 없었고 부일장학회에서 정수장학회로 넘어오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필립 이사장 등에게, 이사진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공익재단으로 거듭나고 장학회 명칭 등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려고 한 부분이 단순히 정쟁이 있니까 물러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하신 부분과 뒷부분에 설명하신 부분에서 좀 논리적 모순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그 헌납 이 부분에 있어서 유족들 입장과 이제 최필립 이사장 쪽 입장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단 1심에서 그 국가의 어떤 강압적 여기 1심에서 굳이 그 유족들이 패소를 하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헌납 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1심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심 판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족 측에서 이제 강압에 의해서 강탈당했다고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강압적으로 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 당시에 법원이요. 예.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운영상이나 아니면 헌납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오늘 시점에서 굳이 이사장에게 판단해달라,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단해달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단순히 야당의 공세의 정쟁 때문인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그들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정수장학회는 그 설립 취지대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또 역대 정부가 그 장학회를 여러 번 감사를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설립 취지나 정신이지 명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굳이 명칭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뭐 한번 이사진에서 판단을 좀 잘 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명칭 때문에 정수장학회 문제가 정치 결정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법원에서 헌납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탈인 건 같은데 지금 시간이 지났고 법적으로 되돌려놓을 기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앞에 말도 있었지만 결국은 법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잖아요. 거기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는 그 법원의 결론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정황상 그리고 유족 그리고 계속 자기는 뺏겼다, 탈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족 측이 그렇게 법원에 제소를 했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 강압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갖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결론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지금 질문이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기자회견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저희 후보께서 직접 지명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받아서 말씀을 앞에 해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우리 최원영 기자님. 네, 불교방송 이현영 기자입니다.
그 앞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심 법원의 판결대로 강압성이 없었다라는 그 있다고 말씀을 보기 어렵다. 있다고 예. 보기 어렵다고 전하셨는데 실제 그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의 견해를 갖고 있으신 건지 당시 고 김지태 씨가 정수정학회 당시 부일 재단을 강압적으로 좀 강탈된 면이 없지 않은 건지 현재도 그렇게 보시는 건지 또 앞으로 이 사진이 재단에 대해서 성격을 좀 바꾼다면은 김지태 씨 유족이라든지 좀 이사에 좀 포함시키던가 그 당시의 고인의 어떤 뜻에 따라서 재단 운영에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과정을 쭉 설명을 기자회견문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문화방송 뭐 부산일보가 들어오게 됐고 또 그거가 다가 아니고 이제 다른 많은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전부 자료를 보고 그 당시 신문 기사도 보고 뭐 저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내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법원의 판단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여야지 그걸 가지고서 제일 많은 그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을 건데요. 빨리 온다. 그 밑으로 가지고 그래 알아서 부동산 피해서 팔로우 하지 마. 팔로우 하지 마. 알았지? 네, 지금 잠시 박근혜 후보님께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연구해놨고 와이러스 갖다 놔봐. 네, 갖다 놨어요. 신혜 네 자리로 원래 다 있어. 돌아가서 빨리 가. 바이러스 열었니 거기? 전화 갖다 놨지? 제가 아까 이거 없었다고 얘기. 네, 그거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요. 예.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패소 판결을 한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 뉴스 연합뉴스에 보면은 우리 기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이 내용. 강압에 의해서 주식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또 강박의 정도가 김 씨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 증여 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기사가 나서 그거는 제가 아까 없다고 말한 거는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